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책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해당을 하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명반풀이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할 때 이 명반을 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뭐를 봅니까? 물론 일지를 먼저 보죠. 그다음에 중궁을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구멍을 살금살금 살펴보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일지가 뭐냐면은 7화거든요. 7화. 그럼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 7화라고 하는 것의 특징, 이게 뭐냐, 이게 들어있죠. 그럼 7화는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물상으로 보는 것과, 그 다음에 홍국수 자체로서 보는 것, 그 다음에 오행으로 보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물론 2, 7 화잖아요. 2하고 7이 화, 불. 그러면 불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환하다, 따뜻하다, 생명체, 뭐 이렇게 키워주는 것, 이렇게 화려한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불씨는 참 이렇게 우리가 쓰임새 있게 쓸 수가 있지만, 이게 커지면은 커짐과 동시에는 제어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해요. 또한 불은 그 불이 나기 전에 이제 뭐가 됩니까? 연기가 랑랑 나죠. 그럼 연기는 어디서부터? 멀리서부터 이렇게 그 연기가 나는 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만약에 소문이라고 가정하고 어떤 나쁜 거나 이런 것으로 이제 본다 그러면, 멀리서부터 쉽게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그 겉에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는 것과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좀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홍국수의 개념으로 볼 때 이 7화는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보죠. 근데 이거는 우선 자기가 타야 남한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자기를 태워야 어떻게 됩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이 남들을 밝게 해주고 따뜻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일단은 외부에 영향을 주기 전에 우선은 내 안이 어떻게 돼요? 타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내가 인내하고 참고 하는 예의와 같은 맥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우리가 이제 이 기문에서는 구설화란, 그러니까 환란,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죠. 겉모습하고 다르게 약간 그런 게. 그러면 이게 참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예의를 참다 예의를 지키다가 어느 시점에 들어서 이 어떤 탄성 한계, 어떤 한계에 딱 도달하는 순간 폭발을 하는 그런 것도 되겠죠. 이 7화의 역할은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사문이라는 게 있어요. 사문. 그럼 이 사문이라는 것은 8문 중에 하나죠. 그 사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이런. 물론 책 61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거는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 사문에 대해서는 또 뒤에 용어풀이에 가보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문이라고 하는 죽음, 은택,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산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흥하고자 하는 쪽에 대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제에 사문이 있으면 일단 외롭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문이 있는 경우에 보면은 부모님하고 헤어져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부모님과 어려서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사문과 함께 그 밑에 있는 이 경문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양친이 모두 있다 하더라도 약간은 외롭게 큰 이제 그런 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원래 사문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사 여탈권하고 관계되는 직업을 가지면 참 좋다. 사냥, 뭐 죽음, 그러니까 장례 같은 것도 포함되겠죠. 응?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뭐냐면 화해라는 게 있어요. 화해. 8개에서 화해가 있는데 화해는 또 뭐냐. 여기서 화해는 일단은 나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면 뭐 재산상의 손실, 질병에 대한 액난, 투자 손실, 낭비, 초조, 탈취, 도적, 관제 등 특징이며 모략을 잘 받는다. 우설시비와 관계가 많다. 그러니까 화해가 들었다 그러면 일단 액으로 보면 되죠. 액난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421쪽하고 422쪽에 오셔서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게 있어요. 구진은 또 뭐냐. 구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 토하고 이거 흙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구진 흙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고집이 세, 우직해, 완고해, 에? 이런 역할을 하고 약간 보수적인 뭐를 지키고 변화를 싫어하고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것 자체는 너무 그러다 보면 생각이 짧을 수도 있다. 그 짧다 보니까 타협의 기술이 부족해. 그러면 누구하고 뭐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타협의 기술이 부족하면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어떤 뭐 문제가 돼서 이제 해결을 하고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실타래 풀듯이 풀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생각이 짧고 이게 타협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합해서는 뭐 욱하는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뭐 욱하는 것은 구천이 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뭐 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뭐 짧은 생각에 바로 이제 어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이 구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는 부부지간에 만약에 일지에 있다 그러면 부부지간에 그 구진이 있는 쪽에서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성향도 있더라. 그리고 또 다른 개념으로 보면은 구진이나 백호나 이제 비슷한데 구진이나 백호가 있었을 때는 먼저 있는 쪽에서 배우자궁에 있으면 배우자 쪽에서 일지가 있으면 일지 쪽부터 먼저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구진은 흠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흠이 있다. 이제 요거는 이제 해단할 때 필요한 것만 골라서 쓰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천주성이라는 게 있어요. 천주성이 있는데 이 천주성은 뭐냐? 여기 보면 각각의 이 국마다 다 들어있는데 천주성을 보면은 천주성은 태궁에 있는 금성이다. 그러니까 태궁은 뭐예요? 사금자리잖아요. 딱딱 면도날 같이 딱딱 자르는 거.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성정이 교활하고 험난하고 음모 변절이 구성이다. 자른다는 특정이 속성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딱딱 자른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는 곳으로 이제 천주성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천주성은 또 다른 개념으로 보면은 뭐 약간의 이게 관제 이런 것도 이제 약간은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른다는 특성을 이렇게 보면 말투 자체도 탁탁 자르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여기다 표시를 해놨지만 일단은 관제, 감금, 단상 의미가 있어. 일제 붙으면 일제 거동 중지. 그러면 뭐 일제 천주성 있는 사람은 일제 행동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고 여기서 일반적으로 보면 조심하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약간의 관제구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삼형, 삼살, 경가병, 병가병, 경각이, 기가경, 7구살, 손동국관 등이 있으면 확실히 관제로. 이게 두 가지, 세 가지가 겹쳤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이거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주성 자체는
약간은 그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자른다는 특성, 사금은 면도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12운성, 또 여기 보면은 이 생과 양이 있잖아요. 12운성을 보면 생은 어떻게 돼? 이제 막 태어난다. 이게 뭐 생명이 피기 시작한다.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 양이라는 것은 기를 양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길러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은 임신된 아이가 모체에서 성장하고 발육하는 시기로 출생 이전을 의미한다. 평생국에서 일지에 양이 있으면 키워준다는 의미로 양자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뜻도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뭡니까? 양자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왜 여기 있는 걸 따냐면 요 하나하나에 대한 것을 처음에 분석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하나를. 그래서 일지궁이면 일지궁. 내가 만약에 태공운에 들어왔다면 태공운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그 하나하나에 대한 것을 나중에 조합을 시키는 게, 이게 바로 이제 해단이죠. 그러면 체계는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그 책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제 하나하나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례를 보면 이렇게 1부, 2부, 3부, 4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1부에는 이제 뭐가 되어 있냐면은 가장 기초적인 거, 꼭 알아야 될 거, 요거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부에는 8문, 8개, 623, 9성, 8장 해가지고 하나하나에 대한 것이 설명이 되겠어요. 근데 이것들은 일단은 요 2부, 1부에서는 꼭 알아야 될 것만 먼저 이렇게 지정을 해놨고, 그 다음에 자세한 것은 전부 이 용어풀이에 다 자세한 것은, 복잡하고 자세한 것은 전부 이렇게 여기다 해놨어요. 그리고 제 3부에 가서는 해단편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애를 먹고 있는 이 해단, 누가 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는 요령을 여기다가 하나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에 대한 넣은 내용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일지 부분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홍국수 해단에서는 이제 뭐냐면은 홍국수가 이런 거를 했다. 1육수는 어떻고 275는 어떻고 385가 어떻고 해서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해단 요령과 해단 방법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격국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가신이다. 그러면 처성마사, 중간에 딱 중단된다. 또 뭐 기가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천추의 한을 남긴다. 뭐 이런 식으로 꼭 알아야 될 몇 가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꼭 요것만 알아도 해단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하는 정도, 예, 그렇게 넣었고요. 일일이 다 하는 거는 뭐 다 하면 좋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하나 이제 알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54장에 가서 명반과 각 궁의 해단에서는 뭐를 하냐면은 실제 이 명반 하나를 가지고 1일궁부터 마지막 궁까지 돌면서 한 궁 한 궁을 다 따로따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홍국수는 어떻게 배치가 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포함해서 해놨고,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끝나면 명국 해단은 어떻게 해야 돼, 연국 해단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이제 별도로 이제 다 나열해서 설명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같은 실제 명반풀이로 실제 있었던 그 사건을 기초로 해가지고 어떤 게 왔을 때 이런 게 있었는가, 이런 거를 풀이해준 그런 명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처음부터 들어가 볼까요? 예. 지금 이제 8궁, 일지궁이죠. 여기서 보면 건궁의 특징을 본다. 건궁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이거죠. 예? 건궁은 8배 궁으로서 산이나 조상을 의미하고, 또 절을 의미하기도 하죠. 오행으로는 토를 의미하고, 간상년으로 막내 아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팔문의 생문의 자리가 되고 천임성 생기 구지의 자리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이제 여기서 여기는 거죠. 막힘, 정적, 과감하지 못함, 고독, 종교 철학, 관심, 묘, 산길, 스님, 무속, 고집, 변덕, 깊은 사고, 질투성, 어질다, 착하다, 정직함 이런 것들이 이 팔공을 의미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거는 그냥 기도. 왜? 산속, 관심, 뭐 스님, 무속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그냥 기도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뭐 우리가 이런 걸 다 알아두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이런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아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24절기에서는 뭐가 속하고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간공은 산과 절을 의미한다. 귀액공으로. 귀액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조상, 영하고 관계되는 그런 그 궁이죠. 조상이나 귀신과 관련된 궁으로서 기도를 의미한다. 일지가 간궁에 있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한다. 방의 성격은 목이고 홍국수 삼목의 방이다. 그러면 삼목의 방이니까 삼목하고 관계되는 성향을 갖고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0의 지지로는 축과 인이 있는데 방위로는 동국방이고 가택궁. 가택궁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지가 있는 곳이 바로 가택궁인데 크게 봐서는 일지궁하고 중궁을 가택궁으로 봐요. 그냥. 그 다음에 팔문은 사문이에요. 아까 설명했듯이 사문을 닳고 화해. 화해가 팔괴죠. 그 다음에 흉문의 흉괴니까 별로 안 좋다. 이게 흉문과 흉괴. 그래서 이 사금이 있을 때는 어떻다 그랬어요? 부모의 정이 좀 부족한, 외롭게 큰 그런 성향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구성은 이제 뭡니까? 천주성이고, 그 다음에 팔장은 구진을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대로라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만약에 헤어진다고 얘기했을 때는 먼저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12운성당은 생궁하고 양궁을 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생궁하고 양궁을 여기서 달고 있는데, 예? 여기서 생궁하고 요게 이제 뭐예요? 바로 우리가 요 양 때문에 양자를 간다. 뭐 이런 뜻이 들어간다 그랬죠? 길을 양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자리는 이제 뭐예요? 막내 아들 방이다. 막내 아들 방.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하나 나열된 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지가 7화니까 예의 바르겠다. 7화. 7화는 바로 이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서는 7화는 제일 밑에 했듯이 예의를 이거 바르고 매너가 좋다. 그러니까 이 성향적으로 바로 이 7화가 들어있으면 매너가 있다. 예의가 바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도 보면 그 예의가 바른 사람들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냥 여기 있는 거 간단하게 뒀지만 물상적인 면하고 그 다음에 홍국수의 뜻하는 홍국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뜻 있죠. 이런 것하고 이거를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봐야 돼요. 그래서 물상은 물상대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홍국수의 뜻은 홍국수 뜻대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이런 게 각각 나눠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해단할 때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치화의 특징은 청소년 좋은데 이게 뭐예요? 여기서도 설명을 되듯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불이 커지면 걷잡수 없이 커지잖아요. 걷잡수 없이. 그죠? 그리고 이거는 또 뭐야? 그 소문이 나면은 아주 멀리서도 연기를 보고 아 저기 불 났구나 이렇게 알듯이 그런 게 있어도 구속하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있으면은 일단은 구설 환환으로 봐요. 약간의 구설. 어? 이 칠화가 이렇게 딱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약간의 구설이, 물론 뭐 나중에 보면 또 다른 것하고도 관계가 되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 이게 심한 경우에는 너무 예의를 차린 나머지 그냥 저걸 하다가 나중에 가서 자기가 참지를 못하고 폭발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장기로는 뭐예요? 힘소장, 힘장, 소장. 그래서 만약에 불이 물하고 탁 부딪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을, 힘장을, 물이 꺼버리는 형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뭡니까? 바로 혈압하고 관계가 되는.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의가 바르고 체면을 중요시 생각한다.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억제하고 참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약간은 내면에 쌓인 무엇인가가 있어 그것이 원인에는 나중에 뇌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화가 나면 폭발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일지상수에 관을 이고 있죠. 일지상수. 그죠? 여기. 근데 일지상수에 관을 이고 있으면 우리가 뭐예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틀이죠. 명예. 이 관에 의미하는 것이 명예, 직장, 남편, 그죠? 이런 쪽으로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에 대한 것하고 관계가 되는데 일지상수에 있으면은 만약에 이게 여자라면 이게 남편 또는 남자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 남자로 그 보는 성향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바로 뭐예요? 명예적인 그런 쪽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게 약간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쪽에 치우친 경우는 남자. 그럼 남자 쪽에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뭐 명예다 그러면 명예 쪽에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일지상수에 뭐가 있느냐. 만약에 일지상수에 인수가 있다 그러면 인수는 윗사람 또는 뭐 공부, 학문 이런 거니까 인수가 있다 그러면 공부하는데 좀 책 읽고 공부하는데 이런 취미 취향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 만약에 일지상수에 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은 내 몸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퍼주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이 도마터병 환자들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도 지금 전국이지만 이 전국인 사람이 요거와 여기가 손이 들어 있으면은 완전 도마터병 환자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왜? 내 눈에 안 차거든. 그래서 관을 이고 있으니 자존심, 명예심이 강하다. 여자라면 이 경우에 따라서는 남의 남자도 내 남자처럼 느낄 수 있겠다. 중궁에 죄가 있으니 금전에도 욕심을. 중궁에 있는 것도 뭐라 해야 돼? 가택궁이라고 그랬죠. 중궁에. 그러니까 일지상수의 중궁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을 대략적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양반은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돼요? 중궁에 죄 있으니까 돈 욕심이 좀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일지상수에 뭐예요? 관이 있으니까 어떤 명예 이런 거를 좀 감투 쓰는 거 이런 거를 참 좋아해요. 일지가 뭐예요? 칠화니까 칠화는 예의를 차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좋아함에도 우선은 뭐예요? 예의를 차리면서 이렇게 어떤 뭘 하겠다. 이 추측이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일지칠화가 삼목 인수방에 앉아 있어. 그죠? 삼목 인수방.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삼목 인수방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칠화 입장에서는 뭐예요? 목생화거든. 그죠? 그러니까 목이 뭐를 더해요? 화를 더해주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칠화가 앉아있는 방은 자기를 도와주는 방이기 때문에 인수방에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응? 인수방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환경적으로 나를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태어났을 때 당시의 환경은 그래도 좀 괜찮겠다. 어? 인수방에 앉아 있으니까. 물론 이제 뭐 이게 가생이긴 하죠. 편인 가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인수방이니까 환경은 그럭저럭 괜찮았겠다. 그래서 태어난 환경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고 일지상수 육수와 일지가 머무는 삼목, 예? 그쵸? 요거는 6이고 요거는 3이고 요건 7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수생목, 목생, 화의 개념으로 들어가죠. 영순위에서. 그죠? 그러니까 영순위에서 보면은 영순위에서 어떻게 돼요? 요거는 관이고 요건 인수고 요건 일지니까 관인상생이라는 게 돼요. 관인상. 그러니까 일단은 관인상생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관리직, 그 다음에 직장이나 이런 것에는 일단 유리한 고지가 되겠다. 유리한 고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6과 7이 이거는 수고, 이건 수죠. 수고, 이거는 화잖아. 물하고 물이 붙이면 어떻게 확 하고 수증기로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수화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부딪혔을 때는 바뀌지만 중간에 뭐가 껴? 6하고 7 사이에 삼목이 싹 껴들면은 그게 순간에 그냥 중화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하고 불하고 부딪히는 사람은 머리 회전이 상당히 빠른 사람이야. 빠른 사람인데 그때 순간적으로 딱 부딪혔을 때 빨리 머리가 돌아가는데 그때 뭐야? 삼목이 딱 껴들으니까 그냥 순리적으로 돌아가니까 일반화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그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부딪힘으로 머리 회전이 빠를 수 있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랑 평범함을 느낀다는 것은 바로 그거를 의미합니다. 삼목이 껴들으면 그냥 정상화된다는 거. 이제 그거를 얘기를 여기서 한 거죠. 그 다음에 사문의 화해를다가 사문은 뭐라 했어요? 사문은 이렇다 했죠. 그러니까 이 사문은 죽음, 이런 걸 음택 이런 걸 의미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뭐 부모 일지에 따르면은 부모의 정이 좀 부족한 그런 경우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해. 화해는 아까 설명했죠. 그죠? 이거는 약간 전체적으로 두둑 맞는 기분, 뭐 손해 나는 거,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어쨌든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그래서 부모님과 어려서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거나 편부모 가능성이 있고 심리적으로는 애롭게 자랄 수 있겠다. 정이 부족하여 약간은 갈증 같은 걸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사문을 달고 있거나 경문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은 뭐냐 그 정의 약간 정의 굶주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약간 그런 성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잘 이제 짚으면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좀 편안하게 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2운성상의 생과 양이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설명했어요. 생은 뭐라 그랬어요? 생은 이제 좋은 운이라 그랬죠. 막 이제 태어나고 이제 뭐가 시작되는 운이야. 그래서 우리가 출산 같은 걸 볼 때도 뭐 생문이나 생기라는 것을 보죠. 그래서 어떤 그 희망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양은 뭐라 그랬어요? 기를 양자니까 양자로 갈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지에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예? 그러려면은 어떻게 사문에 대한 기초지식, 화에 대한 구진에 대한 청주에 대한 이런 기초지식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요거에 대한 기초지식도 있어야 풀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앞쪽에다가 뭐를 하냐면 꼭 해단에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거를 먼저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그것만 우선은 뭐 다 외우기는 그러니까 우선 그것만이라도 이제 알아두고 그 해단에 쓰다 보면 나중에 더 필요하면 하나씩 더 꺼내서 쓰면 되죠. 그 다음 이제 천주성이 있는데 천주성은 응?
여기서 뜻이 뭐래요? 탁탁 자르는 그런 성질이 있다. 교활하고 험난하고 음모 변절의 구성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뭐예요? 이렇게 삼형삼사 이런 것하고 이게 겹치면은 관제구설을 올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거 자체가 약간의 관제구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진이 있어요. 구진. 구진은 뭐라 그러세요? 타협의 기술이 부족하다 그랬죠. 타협의 기술이 부족하다. 근데 타협의 기술이 부족하긴 한데 뭐 단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과감 용맹한 투쟁 정신이 있다. 안정치 못하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감정이 어떤 포함돼서 순간적으로 그 기분에서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헤어지자 뭐 이런 거죠. 보수적이고 완고하며 고집도 세고 타협의 기술이 부족하여 부부 해로 가능성이 약하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만약에 부부가 이혼한다면 먼저 이혼하자고 말할 수 있겠다. 구진은 부부 이별을 암시한다. 이 구진뿐만 아니라 백호도 똑같아요. 이게 양둔에서는 구진이지만 음둔에서는 백호거든. 백호나 구진은 똑같은 것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었던 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를 이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1세부터 7세잖아요. 이게 그죠? 1세부터 7세. 1세부터 7세인데 요거는 여기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원래는 요 대운 1세부터 7세에다가 소운 1세, 2세, 3세, 이렇게 4세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요거를 기초로 해서 요거를 대입을 해서 이렇게 대입을 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제 그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냐면 약간 심리적인 부분을 넣었었죠.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을 키워줘야 하는 시기다. 근데 여기서 사문을 달고 있기 때문에 정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그렇잖아도 이게 외로움을 느끼는 어떤 그런 사주가 어떤 뭐 어려서부터 불안정했다면 뭐 프로이드 심리학을 굳이 빌지 않아도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사람이 약간은 불안정한 그런 기운을 느낀다 그러면은 이 어른이 돼서도 그런 것이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서 돈을 못 산 사람은 커서 돈을 막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어려서부터 여유가 있던 사람은 오히려 커서도 여유롭게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게 다 100% 맞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어려서 나다가 그냥 돈에 그냥 이렇게 굶어지는 돈만 이거 움켜쥐고 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만 들어가면 그냥 뭐 주머니 다 열어놓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어려서의 어떤 그 행동, 그 패턴 이런 것들이 부자연스럽게 또는 불안정하게 맺어지는 경우는 커서도 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공부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모와의 애착이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불안전, 애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안정된 정서와 논리적인 사고를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어느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해당되겠죠. 여기서 형성된 정서적 심리적인 결정체는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다. 마음을 닫고 표현하는 것이 서툰 모습으로 고착화될 수 있으니 신경 써야 할 시간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애들을 잘 이렇게 지도하고 그 다음에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애가 커서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요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돌아와서 요 시기에는 태어나서부터 7세까지의 시기잖아요. 그럼
태어나서부터 7세까지의 어떤 분위기가 바로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반은 46에서 51세를 보면 여기 관운이야, 육수. 그죠? 육수 관운인데. 이거를 보면 육수의 이런 경우는 육수의 어떤 특징 같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일단 관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뭐예요? 관에 관한 문제. 이 운에서는 일단 관에 관한 문제구나. 그 46세다. 46세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인수에 관한 문제. 관과 인수에 관한 문제네. 이렇게 이제 배움과 소운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거를 보고 그거를 기초해서 서로 홍국수의 어떤 배합이 어떻게 들어오냐를 가지고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육수관이 들어오면 집안에 비동처였던 관이 들어오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보면 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수가 여기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여기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 뭐예요? 이 일지가 뭐예요? 이 관하고 직접 교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관이 있는 것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 사명으로 초토화된 삼목 인수에게는 여기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사면에 대해서 이게 얻어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목이 요거를 보면은 여기 보면 어떻게 XXX로 되어 있잖아요. 이 XXX라는 얘기는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지탱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태신약이니까. 그 건드리면 푹 쓰러지는 그런 것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뭐예요? 육수의 힘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육수를 딱 보니까 이 육수가 또 XXX야. 그러니까 힘이 있어 없어요? 전혀 없어. 도와주려도 내 몸도 못 가는데 어떻게 삼목을 도와주냐고.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도와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거를 삼목 입장에서는 받기도 쉽지 않고, 그죠?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 육수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고, 삼목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육수가 또 어떻게 되느냐? 여기 관이 되는데 육수를 보면 바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극을 받잖아. 그래서 10토의 극을 받. 근데 이 10토 요 10토를 보니까 OXO고 이 육수는 XXX야. 그러니까 힘이 없는 데다 그나마 한 번 더 힘이 있는 놈이 한 번 더 때리니까 육수는 어떻게 돼? 완전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육수는. 그러니까 그렇지 가만 놔둬도 힘이 없는데 그냥 10토가 와서 진 이겨놨으니 육수는 어떻게 돼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한 천반 사금 제도 육수에 오지 않고 천반 일수로 가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사금이 일수로 가버리니까 이거 다 깨진 거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만약에 여기에 구금이 있다면 이렇게 또 생겨주겠죠. 구금이 좀 힘이 있으면. 근데 구금이 있어도 XXX는 이건 소용이 없어요. 천반일수 평관기를 생각하고 천반일육수는 생자리 극자리가 전부 없어. 즉 이거는 여기하고 여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무조건 어느 쪽으로 넣어요? 순위 변경해서 삼목으로 가죠. 그죠? 삼목으로 가요. 집안 구금 재는 삼목을 치러 가죠. 삼목을 치러. 왜? 사명이지, 사명. 그죠? 사명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삼목으로 구가 삼목을 때려 여기로 가. 이 방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제. 천반 일육수 관도 삼목으로 가. 이거 두 개도. 그죠? 생활하러 가.
근데 물론 형식성으로는 가지만 6은 이미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 1수는 어떻게 돼요? 1수는 이 사금에 이 자금이 미뤄져서 그나마 힘이 있으니까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구금 제도 충하러 가고 인수방으로, 그죠? 그 다음에 1하고 6도 가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방에 이게 모여드는 것이 이렇게 모여드는 거잖아요. 결국 9, 1, 3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방에 또 뭐가 있어요? 이화가 또 있어. 그 방 주인이지. 그죠? 일반적으로 본다면, 예? 구금은 9는 어디로 가요? 6수로 가고 6수는 3목으로 가잖아. 그죠? 9는 6으로 6은 3으로 들어. 예? 진가 원칙에 의하면.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게 다 섞여 있어. 그죠? 9하고 2하고 3하고 1하고 6하고, 그죠? 이게 다 섞여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를 따면 우선순위를 따져야 돼요. 우선순위를. 예?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그럼 여기서 그냥 막 됐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서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는 게 이제 뭐예요? 제일 먼저 성국 우리가 우선 되고 삼형, 삼살, 진가원칙. 진가원칙인데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공충, 교충도 포함돼요. 예? 공충, 교충이 되면 또 그것도 맥이 끊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삼형, 삼살, 예? 이런 것들, 요 순서를 이렇게 진가원칙이 결국은 이런 게 장애가 없을 때 진가원칙대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우선 앞에 진가원칙 앞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이 우선이 되어버리니까 그거를 먼저 빼놓고 나중에 찾아줘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못해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진가원칙이다. 진가원칙 하고 그 통기 우선순위, 통기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거를 알아야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하다 보면 쉽게 제 말에 공감을 하게 될 겁니다. 각각의 홍국수는 각자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 그렇죠? 순위 변경한 일육수와, 사실 여기서 육수가 들어왔다면 육수는 사실은 뭐 올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따지고 보면 다 초토화되어 있기 때문에. 1순위에서 극하로운 구금이 인수에게 얼마나 작용할까. 구금은 진가원칙상으로 육수로 가지만 진가원칙상으로 구금은 어디로 가요? 육수로 흘러. 그죠? 구금은 육수로 흐르는데 실질적으로 육수가 여기 우리가 설명은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갈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간 중에서 이 육수는 뭐예요? 일단은 빠졌다고 봐도 돼. 근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육수가 같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육수를 가야 되지만, 같이 육수가 있었을 때 가야 되지만, 이 구금이라고 하는 놈이 삼형이 작동을 할 때는 3하고 2하고 9가 있을 때는 육수를 무시해버려. 바로 못 때려. 3 때려가. 그래서 여기서 육수로 가지만 지금은 삼목을 칠하는 특수 명령, 특별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삼형이죠. 삼형인데, 삼형은 영순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영순이는 요 한계궁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삼형은 이 성국이 온다 하더라도 못 막아요. 그거는. 지금 여기서 보면 이 구금이, 예? 이 구금이 이걸 때리러 오면은, 구가 여기 들어오면은 이거 딴 걸 떠나서 요것만 있으면 바로 삼형이 되잖아. 그냥 바로 영순이 모여선 상태에서.
그죠? 이러면은 암만 이게 성국이 됐다 하더라도 이건 성국이 됐다 하더라도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일수 입장에서 보면 일수 입장에서 일수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일수가 있으면 처음에 딱 들어가면서 일수는 뭐 먼저 찾아? 진거원 직송어로는 팔을 먼저 찾죠. 네? 수생목에서 양이니까 양은 음이니까 음을 찾잖아요. 팔목을 찾는데 두리번 두리번 팔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 바로 가생. 물론 그 전에 일수가 딱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생보다 먼저 있는 게 충을 먼저 하러 가죠. 일지를 그죠? 일지를 충을 하러 먼저 가요. 그러니까 일칠충하고 때리러 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칠충으로 이렇게 때리지만 이거는 원래 이 순위 변경에서 들어가긴 했지만 이게 일지가 여기 가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지는 어떻게 해요? 여기 있잖아. 이쪽 방에. 그러니까 일지 7화가 여기 들어가면은 일지를 때리러 가지만 일칠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고 즉 이 운 23세 25세 운 뭐 70 요 운에서는 일이 만약에 이때 일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일을 7을 때리러 오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7은 여기 있고 나머지가 여기 모인 거기 때문에 네? 이 7은 때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7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1은 가야 되잖아. 3이나 8 중에서. 근데 두리번 보니까 8이나 찾아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 자연적으로 3으로 가요. 그리고 육수는 진가원칙상 무조건 뭐예요? 3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구금이 육수로 갈 것인가 삼목으로 갈 것인가를 보아야 된다. 이미 설명을 했어요. 구금은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뭐 때리러 가? 3 때리러 가죠. 그러나 사명이 아닌 경우에는 뭐예요? 그때 육수나 일수나 뭐 이렇게 따라가겠죠. 예? 사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중요한 게 성국, 그 다음에 삼형, 삼살, 이게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섞여 있을 때 뭐 어떤 순서로 되는지 이거를 알아야 뭐 이게 깨진다 안 깨진다 된다 안 된다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영순위 흐름은 기본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모여있는 궁의 황을 잘 판단해야 한다. 삼목은 이화공에 있으니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이화, 집중이다. 그죠? 집중이. 그러면 이화, 구금, 일수, 육수, 삼목의 배열을 보면 구금이 삼목방에 들어가는 순간 이화의 자극을 받아. 일단 구금이 여기서 때리러 딱 들어가서 이거 고개를 딱 내미는 순간 요것에 자극을 받죠. 구금이. 그죠? 요 구금이 여기 딱 내미는 순간 이화가 딱 건드려요. 그럼 이화가 딱 건드리니까 구금은 어떻게 돼요? 응? 바로 사명하러 가죠. 때려. 그러니까 영순위에서 이거를 떠나서 이걸 빼더라도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하고 구금하고 이게 그냥 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한 바퀴 돌고 밖에서 한 바퀴 돌고 일순위 한번 영순위 한번 돌고 일순위 한번 돌고 이런 경우가 결혼이 생기는 거죠. 경우는. 그래서 근데 육수는 여기 육수 들어오면은 유기충을 하는데 이게 지금 뭐라 하죠? 들어갈 수는 없지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건 어떻게 돼? 태신약이야. 자기 몸도 지금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근데 누구를 태신하고 이거를 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육수가 이거 저기 뭐 이화를 유기충으로 치려고 하지만 이거는 빠질 수 있는 게 안 돼. 그리고 또 여기서 중간에 만약에 이게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육수가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삼목이 있다 그러면
진가 원칙상 때리러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 바로 생하러 가요. 응? 그러니까 요거는 충은 이순이다. 생, 진생, 진극, 가생, 가극순이거든. 응? 그러니까 육수 입장에서는 요거는 3이 되고 요거는 2가 되는 거야. 그죠? 요거는 8이 되고 요거는 뭐예요? 7이 되는 거지. 가극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거 때리러 가는 거보다도 이게 먼저야. 에? 그러니까 이 육수는 삽목을 가겠죠. 그래서 생우선이니 삽목으로 향할 것이다. 그러면 이 이완 어떻게 돼요? 육수가 힘이 있다는 전제하에 봐도 피해갔잖아. 그래서 오히려 이게 어떻게 돼요? 자기를 더 힘을, 한마디로 약을 올리는 거지. 응? 약을. 그래서 더욱더 기세등등한 이완은 구금을 그냥 여기에 들어오는 구금을 그냥 자유자재로 뭐를 하고 있어요? 자극해서 삼을 쳐줘라. 왜?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이런 통나무야. 삼은 이런 통나무인데, 예? 성냥개피 풀을 요만한 거 갖다가 이렇게 피우려는데 통나무가 턱 갖다 누르면 그냥 푹 꺼져 버리잖아요. 이게 목이란 말이에요. 목. 이게 화고. 근데 목을 이렇게 불을 지피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큰 통나무를 갖다가 딱 갖다가 어떻게 성냥불에서 턱 던지게 그냥 눌려서 바로 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화 입장에서는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구금한테 저거 한목 좀 저것 좀 하여튼 저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외수다 이러면서 저거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원리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연적으로 구금은 삼형이 작동하니 육수에게 못 가고 삼목으로 삼형을 하러 간다. 일순위 삼형은 성국이라 해도 막을 수 없고 여기서 1순위가 아니라 영순위야. 영순위. 예? 영순위 삼형은 성국이라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고 그대로 작동한다. 1순위에서는 성국이 작용을 하죠. 그죠? 결국 삼목은 택신약한 일육수의 생을 받는다 해도 삼형으로 망가진 것을 복구하는 데는 힘이 없으므로 인수가 일지에 오는 것은 그림의 떡점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나마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요 일수가 요 사금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가 원래는 XXX잖아. 그 사금은 어떻게 돼요? 예? OOX잖아. 그러면 최소한 요게 딱 생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X XO X 정도나 이 정도 조금은 될 거 아니에요. 요게 힘을 받아가지고 주니까 요게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조금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있으면은 이 XX 아주 여기 그 배고픈 상태에서 우선 먹을 게 있으면 내가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기 전에 먼저 내 밥부터 채우는 식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기가 워낙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거를 받아가지고 자기 거를 먼저 챙기다 보니까 요 일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삼목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거지. 더군다나 이게 1순위도 아니고 2순위로 순위 변경을 하면 그 양이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명곡을 분석할 때 정의 이끌지 말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흐름을 볼 수 있어야 정확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각이는 안일한 편안함을 좋아하고 술고름을 싫어하며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격이다. 많은 재산도 공허로움만 남으니 허기진 소가 빈약하고 먹을 것 없는 풀밭을 만난 격이다. 병이 든 경우에는 무각이를 만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되는데 무각이 기각이 이제 그런 거야. 근데 무는 큰 흙이야. 큰 흙. 기는 작은 흙이야. 그러면 보세요. 무가 기잖아. 큰 흙이 작은 흙 덮었어 그냥. 그쵸? 덮었으면 이 작은 흙 기가
이 기가 자기 재산도 많고 뭐 여먹을 것도 많고 집도 부자인데 그게 그냥 크게 탁 덮였어. 산사태에 딱 덮였어. 그러면 산사태에 딱 덮여서 자기 공간만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만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암만 밖에 자기 재산이 많고 뭐 먹을 게 상이 그냥 진수성찬 차려놨다 하더라도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기서는 내가 실제 할 수 있는 제한된 행동밖에 못해. 갖다 주는 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뚫어서 갖다 음식을 갖다 줘야만 먹을 수 있는 거지. 못 줘.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바란다는 것은 누가 뭔가 갖다 주길 바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죠? 이 무토라는 큰 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이제 무가기 이거 자체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그 제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흙이 덮였는데 성한 사람이야 체력이 있으니까 볼 수 있었지만 흙이 덮였어 산사태로. 그러면 거기 갇혀 있으면은 병자들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지. 응급처치도 못 받고 바로 죽는 거지. 반대로 기가 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거 큰 흙 속에 뭐예요? 조그만 흙이 하나 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색깔이 이거는 검은색인데 이거는 흰색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면은 큰 것에서 딱 눈에 띄는 한 가지니까 이거는 뭐예요? 발탁이 돼서 나갈 수 있다. 발탁. 그죠? 윗사람한테 딱 발탁이 돼서 나갈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이건 어떻게 돼요? 발탁이 안 되면 그때는 바로 지탄의 대상, 경계의 대상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개념, 물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 해단이 진짜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거 하나하나를 체크를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두시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